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체념이 차오르지만 어떤 연율서인지 기이하게도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묶곤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끈기를 가져라.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반대쪽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언제 포기하지 않는가?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순간에는 공통된 무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이야기. 뇌가 설계한 가능성의 엔진 도파민. 흔히 도파민을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도파민은 기대와 탐구의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더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를 보상 예측 오류로 설명합니다. 결과가 불확실할 때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더 큰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즉, 인간은 완벽한 생리가 보장될 때가 아니라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는 1%의 가능성을 포착했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틈새가 우리 뇌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엔진을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 이야기. 미닝이 있을 때. 인간에게는 과학적 근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숭고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은 고통이 사라졌을 때가 아닙니다.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의미는 고통을 견디는 힘을 넘어 고통을 품어 안는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1944년 나치 수용소.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가족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음식도 이름도 자유도.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다.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강의를 구상했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이걸 가르치겠다고. 그 미닝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인간은 왜 버텨야 하는지를 알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물음에 답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세 번째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 스포츠 심리학에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세요? 결승선 1km 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반부 20km 언저리입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출발점도 멀고 결승선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왔다는 느낌도 다 왔다는 느낌도 없는 그 구간. 심리학자들은 이걸 황무지 구간, The Middle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페이스가 빨라집니다. 다 죽어가다가도요. 인간은 끝이 보일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내가 황무지 구간에 있는 건 아닐까?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직전이라는 말,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꽤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네 번째 이야기. 누군가 보고 있을 때. 2009년 한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얼음물에 손을 담그게 했습니다. 얼마나 버티나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혼자 있을 때와 옆에 누군가 있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평균 2배 더 오래 버텼습니다. 심지어 그 누군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기만 했는데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더 쉽게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그냥 관두자고요.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이걸 포기하면 누군가가 실망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훨씬 더 오래 버팁니다. 이게 왜 공개 선언이 효과가 있는지, 왜 같이 운동하면 혼자보다 오래 하는지, 왜 커뮤니티가 중요한지의 이유입니다. 포기하고 싶다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5째, 반전의 이야기. 하지만 포기도 지혜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포기하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끈기의 힘. 근데 그녀도 이렇게 말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포기할 때와 버틸 때를 구별한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건 용기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지쳐서 포기하려는 건가? 아니면 이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방향을 바꾸려는 건가?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은 언제 포기하지 않는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능성이 보일 때, 의미를 알 때, 끝이 보일 때, 곁에 누군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스스로에게 버틸 이유를 허락했을 때. 포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지쳐서 놔버리는 것과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선택으로서의 포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이 4가지를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나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고 있나? 나는 지금 황무지 구간에 있는 건 아닐까? 내 곁에 누가 있나? 만약 이 4가지가 당신에게 있다면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완벽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틈을 채우려는 본능적인 갈망으로 내일을 꿈꿉니다. 지금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당신의 영혼이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뿐이죠. 오늘 당신이 지켜낸 그 작은 마음이 결국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씩 찬찬히 함께 풀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속 엉켜있는 복잡한 오류들을 다정하게 풀어내는 오류 없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